네, 안녕하세요. 최미영입니다. 네, 국민방송 KTV 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KDI 스쿨과 함께하는 미래포럼 4.0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이신 KDI 학생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도 요즘에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대부분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사용해서 저희가 밥도 결제해서 먹을 수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물건도 살 수 있죠. 네, 오늘 미래포럼 4.0에서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혁명, 핀테크를 만나볼 텐데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4분을 모시고 릴레이 강연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우리 MC가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술이 금융을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요즘 유행어로 핀텍인데, 핀텍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경제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실핏줄이자 꽃인 핀테크 혁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진화론이 채택되고 나서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 많은 후보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모 이코노쿠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경제적인 동물이라는 게 뭐냐? 모르는 사람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원시인이 하루에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생선 한 마리 하고 사과 하나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하죠. 원시인 A하고 B하고 둘이 있습니다. A는 사과 하나 따는데 3시간 걸리고 생선 한 마리 잡는데 4시간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B는 5시간, 4시간 걸리면 여러분 아주 심플한 계산을 해보시면 하루 노동시간은 A는 7시간이고 B는 9시간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달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살지 않고요. 각자 자기가 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거를 해서 서로 교환하자고 약속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A는 뭐를 해야 되나요? 과일을 2개 따면 됩니다. 1개 대신에. B는요? 생선을 2마리 잡으죠. 그래서 교환을 한다는 것만으로 서로 1시간에 시간의 노동을 줄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경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문명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집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또 다른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연장을 발명을 하게 되고요. 사과 따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나 그랬더니 나무 올라가느라고 막 시간을 많이 쓰니까 사다리를 만들면 사과를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물이 인기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추운데 물속에 가서 고기 잡으러 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물만 만들어도 되고요. 또 사다리 만드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이제 교환하는 물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2가지에서 4가지로 늘어나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과 혁신의 관계입니다. 그 기술 중에 이게 보시면 제가 인류가 180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가장 많이 썼던 연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도끼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 10년 전에 우리 손에 가장 많이 주어졌던 연장은 저 마우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는 뭐가 제일 많이 주어져 있나요? 스마트폰이죠. 디지털 혁명은 오래전으로 거꾸로 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가 웹 기술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 웹 기술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정보 탐색하고 우리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입니다. 이 탐색 기능이 점점 싸고 효율적으로 되더니 내 주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에 차 중에서 택시 중에서 내가 바로 탈 수 있는 걸 연결해 주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죠? 예. 우버를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택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위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차량하고 그 친구의 사용하지 않든 경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남는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차량을 탈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고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즉 전에는 유틸라이즈 되지 않든 활용되지 않는 자원의 짜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게 있고 사람 또는 기계에 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더 활용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여가는 혁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그럽니다. 공유경제는 여러 가지로 공유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금융도 속해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뭐냐면 개인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면서 서비스를 높여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우버에서 봤듯이. 금융 중에 이 금융은 화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화폐에서 금융은 뭐냐 하면 시간, 공간을 넘어서 화폐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가 금융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은행이 저한테 융자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하냐면 미래의 제 수익 가능성을 믿고 돈을 미리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미래 수익상을 지금으로 끌어올려서 지금의 지불 수단으로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연결해 준 거죠. 미래를 현재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의 우리 이게 소득 가능성을 연결해 주는 게 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전 세계는 정부가 발행한 물리적 화폐가 약 4.5조 달러, 우리로 하면 4,500조 달러 정도 되죠. 가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민간들이 발간하는 사적인 화폐까지 하면 약 80.9조의 화폐가 있고요. 이 융자해준 부채가 무려 199조 달러에 해당됩니다. 이제 부채 그러면 여러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부채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의 수익을 가능성을 현재로 끌어올려서 생산 활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잘 빌려주나요? 여러분 스타벅스 잘 가시죠? 스타벅스의 창업, 스타벅스를 키운 하워드 술츠라고 하는 창업가가 이 사업을 스타벅스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으러 갔는데 융자 신청을 몇 번 퇴짜를 맞았냐면 242번 받았다고 합니다. 저 정도 끈기 있어야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분이 미래에 스타벅스를 해서 돈을 얼마나 받을지 현재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금융의 최대 문제는 바로 신용, 즉 미래에 돈 벌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냐 하는데 정보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신용은 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핀테크입니다. 미국에서 여기에 랜딩 클럽이라고 하는 P2P 대출 플랫폼의 결과인데요. 12개월 융자를 해보면 은행에다가 여러분 예금하면 1%밖에 이자를 못 받는데 빌려가는 사람은 평균 12.2%에 빌려갑니다. 그런데 이 개인과 개인, 은행을 제끼고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P2P 대출에서는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은 한 7%의 수익, 빌려가는 사람은 역시 12%에 빌려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빌려주는 사람도 훨씬 좋고 빌려가는 사람도 전에보다 싸게 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훨씬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번 요새 유행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미국의 킥스타터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 걸 한번 7번째 걸 보시면요. 크라우드 펀딩에다가 나한테 돈을 투자해 주세요 하고 새로 프로젝트를 들어간 사람이 기대했던 거는 $10,000,000이었는데 소비자들이 보고 나더니 이거 장사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했더니 실제 걸친 돈은 얼마냐면 878만 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벤처 캐피탈 회사에 가가지고
나 장사 될 거 있으니까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랬는데 87억 빌려주는 벤처캐피탈 회사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게 놀라운 금융입니다. 원래는 과거에는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사업계획서를 가가지고 열심히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지보라고 하는 소셜 로봇이에요. 집에 혹시 로봇 이미 입양하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없어요? 말하면 말도 했고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로봇 좀 쓰시죠?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돈을 투자해 주니까 펀딩도 됐죠. 초기 고객도 확보됐죠. 광고도 미리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창업을 하는데 즉시 펀딩을 해주고 마케팅, 광고와 초기 고객 확보를 한순간에 해주는, 그래서 창업이 훨씬 유리한 세상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경제 10빗줄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 가난하고 신용이 낮은 분들이 소외되어 왔는데 이렇게 공유경제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들한테 신용이 금융이 공급이 되는, 이게 핀테크 혁명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IoT,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어떤 물건이든지 어디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면 그런 기존에 담보 잡았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은 핀텍으로 투자해달라고 오신 분은 저 제주도에 있는 광어 양식장에 광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겠다고, 핀텍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CCTV로 광어 어항 속의 광어를 다 재가지고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담보 자산의 급격한 확대가 새로운 투자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처럼 핀텍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혜택을 받고 경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금융의 혁신,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화폐를 대신해서 상품과 상품,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시공간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낸스와 과학기술의 융합, 핀테크의 전망과 과제는 어떻게 될까요? 서강대학교 이군희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이군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핀테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측면들도 있는데 이 두 부분을 갖다가 좀 밸런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핀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핀테크라는 것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금융하고 IT가 지금 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융합이라는 것이 융합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 경제에서 온라인 중심의 시장 경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체제에 대한 변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혁신이라고 부르고 금융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하고 IT가 융합돼 가지고 핀테크 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굉장히 큰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혁명이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은 당연히 저항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저항이 핀테크 발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면서 국민들끼리 컨센서스를 모으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핀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편리하냐, 두 번째는 싸냐,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핀텍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갖다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핀텍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은 영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머전트 핀텍하고 트래디셔널 핀텍을 얘기합니다. 인터넷 뱅킹은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미국에서는 1995년에 생겼는데 지금 우리는 20년이 넘은 지금 생겼어요. 이거를 우리는 파괴성 핀텍, 이머전트 핀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핀텍의 진짜 모습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이머전트 핀텍, 그러니까 기존 시장을 파괴시키는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형 글로벌 은행들, 시티은행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대형 은행들이 ROE가 계속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은행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지급 결제나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상품 간의 거래 결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묶음으로 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효율성과 싼 그 비용과 그리고 그다음에 편리성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을 갖다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기존의 금융시장을 파괴시키는 이머전트 핀텍의 역할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핀테크와 다른 산업들 간의 융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융합이라는 것은 금융과 IT가 융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핀텍이 형성이 됐고 핀텍이 또 다른 산업하고 융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한 알리페이, 중국의 알리페이에서 나온 앱을 갖다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식신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근데 이 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집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먹고 싶을 때 근처에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해외 나가서도 훨씬 더 좋은 음식점을 갖다 추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앱 서비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 니네 환전할 필요 없어. 우리 알리페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로 한번 긋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지불 결제와 같은 그런 핀텍이 같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엄청난 파워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핀테크가 발전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핀테크가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G20 국가들이 모여서 디지털 파이낸스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포용적 금융,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공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의 소외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목적으로 핀테크의 방향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인도의 한 관광 가이드들이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지급 결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외지 지역에서 진짜 은행 계좌도 열지도 못하고 이체도 못하던 그러한 곳에서 아주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근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각 나라별로 핀테크의 정책 방향이 이러한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핀테크가 급진적으로 발전한 배경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규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등장이고요.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강력한 데이터들을 갖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핀테크를 갖다가 급격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저항이 존재한다 그랬었죠. 금융의 그 감독 규제나 금융에서 정부 중심의 어떤 감독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서 바꾸지를 않으면은 핀테크가 올바르게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 기존에 있던 그 금융감독원을 폐지시키고 FCA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감독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이 FCA라고 하는 그 감독 체계는 민간 주도의 그 협의체이고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입니다. 기존에 있던 금융 감독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커버를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핀테크에서 가장 그 앞서가는 나라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금융법도 있고요, 은행법도 있고,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아주 다양한 그 영역의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도 그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규제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핀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규제들이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해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핀테크 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이 무엇이냐를 갖다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올바른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가 있고 필요 없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솎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그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엄격한 시장 규율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그 공정한 룰에 의해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시장 경제를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원칙이 일단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그런 두 가지의 그 서로 대립된 개념이지만 두 개를 갖다가 양립하면서 잘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창업을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실패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요.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그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successful failure라고 부르는 성공적인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실제 화폐가 없어지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본이 없이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핀테크 산업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피노텍의 김우섭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 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4차 산업의 변화는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하고 미래, 모바일, 기술의 속도, 그다음에 대중화 이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깨알같이 그 중간중간에 저희 회사에 대한 자랑을 좀 드릴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전체적인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4차 산업 그리고 핀테크 4차 산업은 모두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중에 핀테크는 4차 산업의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들이 뭐 드론,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분자생물학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거대 자본을 구성하는 산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기술이 발현이 돼서 자본 투입도 해주고 아까 앞전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도는 미래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술은 앞으로 모바일 상에서 구현되실 거다. 이미 이 모바일의 보급률이 50억 대가 넘었고요. 향후 한 4, 5년 내에 전 지구인의 80%가 모바일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미래의 확실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핀테크 비즈니스 분야도 진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의 속도 부분인데요.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느리기 때문에 세계도 느릴 것이다. 그래야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의 속도는 이미 탄력이 붙은 상태고 약 4, 5년 뒤에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린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중간에 왜 저 미래를 예견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기술의 평준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기능이 60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능을 뭐 다 쓰시진 않지만 최소한 10가지 기능을 쓰세요. 자유자재로. 카메라도 찍으시고 동영상도 찍으시고 스케줄러도 쓰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쓰고 있고요. 저희는 아주 전문가 영역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편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핀테크가 이 기술의 평준화 속도를 더 높여줄 거라는 거죠. 현재 4차 산업은 예측을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구글처럼 큰 회사가 도대체 왜 무인 자동차를 만드냐 그랬더니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레리 페이지가 합니다. 나도 늙을 거고 90살이 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나 혼자 조용히 어딜 가고 싶을 때 혼자 타고 가고 싶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 저희 회사 깨알 자랑 좀 할게요. 구글에 비견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7, 8년 전쯤에 왜 은행에 지점이 있어야 되지? 왜 은행을 만들면 꼭 지점을 만들고 거기서 고객을 모으고 고객들은 창구에 찾아와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콜센터를 하거나 지점을 와야 될까? 지점 없이는 또는 지점을 줄여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저희 회사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점이 없는 은행을 만들고 싶은 사람 또는 기존의 은행들이 좀 지점을 줄여야 될 때 필요한 기술들을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시대에 맞게 개발은 했지만 거의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게 저희 피노텍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미래를 약간 예측했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저희 회사가 10년째 망하지도 않고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가 된 거죠. 여러분도 미래를 같이 예측해 보시자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아까 모바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표로 몇 가지 모바일의 미래를 말씀드릴 겁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 선이 약간 이렇게 삼성이 만드는 폰 판매 대수고 지금 녹색 맨 위에 있는 게 중국 폰들이 팔리는 작년에 판매량입니다. 그다음에 맨 빨간 게 이제 애플이 작년에 약간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죠. 근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늘고 어떤 기업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 13억 4천만 대 정도 폰이 매년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중에 13억 정도가 폰을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대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장 보시면 조금 더 재미난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도 이 웨어러블 폰을 갖고 있는데요. 폰이 저런 모양을 갖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폰이 언제 나올 거냐. 그러면 대부분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이게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보시면요. 이 사진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사진이 약 13년간의 시간 차이를 갖고 한 건데요. 이 13년 동안 마차가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좌측 사진은 도로에 마차가 한 대 나온 거고요. 우측 사진은 도로에서 마차가 싹 없어졌는데 그게 딱 13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동차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기술적으로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기술은 약 13에서 14년 정도면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주사입니다.
이 주사위를 전 세계 몇 나라밖에 못 만드는데요. 지금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수년 내에 우리 집에서 가장 정밀한 주사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코뿔소 뿔을 파는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펜비언트하고. 그럼 저희는 코뿔소가 아니더라도 코뿔소 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약 13, 14년 내에 경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술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핀테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비로소 핀테크가 뭘까 되게 궁금하세요. 그다음에 핀테크가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늘 주장드리는 건 뭐냐면 핀테크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IT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내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오늘부터라도 핀테크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숫자는 각 그 전 세계 대기업들의 그 시총이거든요. 이 금융시장의 상대의 경쟁사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은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애플이 은행을 한다면 또는 구글이 은행을 한다면 경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금융기관이 5년, 10년 뒤에도 우리 곁에 기존의 형태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은행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에 전 지구를 휩쓸었던 MP3라는 기계입니다. 저 기계가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난 뒤에 없어져 버렸어요. 자동차는 그럼 어땠을까요? 자동차는 이미 테슬라라는 회사가 GM과 포드의 모든 부분을 이겼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제외하고는 시총 이거 다 이겼죠.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은행엔 지점이 있어야 되고 왜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요. 이 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4차 산업의 근간 기술이에요. 와이파이, 모바일, IoT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겁니다. 왜? 왜만 잘 물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요. 이 왜를 잘 실현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개선보다 더 좋은 건 뭘까? 혁신일 거고요. 여기서 제일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아마존입니다. 보시면요. 아마존은 창고를 무인화시켜 버렸어요. 몇 년 전에 아마존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창고에 사람을 싹 없앴습니다. 그러고 실현하는 게 뭐냐면 약 5년에서 10년 내에 전 지구적으로 이틀 내에 물류를 하겠다. 4차 산업은 논리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지혜와 감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많이 배운 걸 가지고 산업을 이끌었는데 이제 4차 산업은 로봇이 대체를 해줄 거고 인간이 하는 영역은 지혜와 감동을 만드는 영역인데 4차 산업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차 산업이 올 거냐는 거죠. 대부분 기술은 잠복기를 거치고요. 이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납니다. 아까 보셨죠? 2008년도에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모든 기기들이 없어졌습니다. MP3. 그다음에 이 아이폰 안에는 엄청난 무료 기기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료가 기계 되면 대부분 기술들이 소멸되거나 회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스마트폰을 편히 쓸 수 있는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변화는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주도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기술이 빠르고 이런 대기업들이 막 시장에 침투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 노년이 될 거라는 부분에 주목하시고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안 들어가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저희 피노텍이 지금 글로벌 모바일 뱅크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아주 크지 않거든요. 물론 시장이 큰 걸 알 때쯤엔 저희가 글로벌 플랫폼을 다 깔아놓으면 되는 거죠. 자, 4차 산업 얘기 마무리하면요. 제가 예를 들면 실버 말씀드렸고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핀텍은. 그다음에 모든 것을 연결되는 세상 속에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대부분 다 얘기 말씀하잖아요. 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결론은 뭐냐면요. 4차 산업과 핀테크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고정돼 있다면요.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늘리는 게 4차 산업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들어가면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데 늘 주창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인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거죠. 이 4차 산업과 핀텍이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저개발 국가의 소외 이런 부분들을 전 해결할 거고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 저희 피노텍도 앞장서 바꿀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많은 부분을 함께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핀테크와 4차 산업을 잊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정말 설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꼭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김계정 변호사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계정 변호사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미래 먹거리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려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인 파괴적 혁신이 금융 환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은 전통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의 키워드인 파괴적 혁신이 금융 분야에도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즉, 금융회사가 가진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IT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전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과 경쟁의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P2P 플랫폼이 나타나게 되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P2P 플랫폼에도 중앙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혁신적인 형태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중앙화된 주체 개입 없이 당사자 간 동등하게 거래에 참여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수의 금융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전체 금융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탈중앙화 경향이 가속화될수록 규제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핀테크와 관련된 법률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시려면 공인인증서나 인증해서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서 물건을 사려다 포기하시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결제가 무척 간편해졌는데요. 그 이면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의 폐지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안전한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이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및 이를 위한 액티브엑스는 우리나라만의 폐쇄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너무 우리나라만의 폐쇄적인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2015년에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안전한 인증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서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영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져서 간편결제들이 날아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지문이나 홍채, 간편결제 비밀번호 같은 방식으로도 인증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법률 문제를 살펴볼 서비스는 P2P 대출입니다. P2P 대출은 금융회사가 끼지 않는 대출이죠. 이렇게 P2P 대출에서는 여유자금이 있는 개인과 돈이 필요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이 하다 보니까 각 개인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다 더 유리한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과 개인과 대출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돈을 갖지 않았을 때 그 위험은 고스란히 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P2P 대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규제 자유 영역은 아니고요. P2P 플랫폼 뒷단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껴져 있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형태를 이용해서 P2P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P2P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 그 뒷단에 있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규제를 통해서 좀 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행되는 화폐이고 국경 간에 경계가 없다 보니까 수수료 없이도 외화 송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랜섬웨어를 배포한 자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PC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비트코인 요구하셨다는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가 통제권을 가질 수 없고 자금의 흐름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2016년에 발표한 6대 핀테크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앞서 P2P 대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고요. 새로운 트레이딩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커집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불법 행위가 나타날 위험도 커지고요. 새로운 통화가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 지급 결제 리스크나 서로 나라 간의 규제가 다르다 보니 규제 차익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핀테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데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둘 간의 선순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핀테크 발전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이나 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같은 파괴적 혁신도 필요하지만 금융산업 효율성 제고, 신뢰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같은 경전한 경쟁도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는 필요한 것은 은행 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출이나 송금, 예금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꼭 기존과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되지는 않을 거고요. 제3의 핀테크 기업이나 혹은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도 현금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케이스 별로 없으실 텐데 지금도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가 현금을 대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실물 화폐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가 일으킬 파괴적 혁신에 대한 준비와 이에 대한 선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금융혁명 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방청석에 KDI 스쿨 학생분들이 와 계세요. 아마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내용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난 이거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예, 이병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핀테크와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IoT 플랫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핀테크와 IoT 제조 플랫폼을 연결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이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제조업은 뭘 많이 가지고 있냐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설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요새 금융이 공급해주지 않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데 핀텍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나 재고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담보로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금융의 그 제조업이 좋은 기계를 많이 만들면 IoT 기계를 많이 만들면 집을 뭐 스마트 도어록이나 로봇 같은 게 있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든지 또는 그 화재가 나는 걸 미리 다 예방할 수 있고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렇듯이 좋은 기계, IoT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수집 능력이나 또는 원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기본 자산이 더 안전해지고 더 좋은 보험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My question is what do you think? Do we need a special education for the effective use of internet and financial technology? 예, 금융 산업에 있어서 그 핀테크가 이제 발전을 하려면은 다양한 형태의 그 규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이라는 것이 그 나라별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금융 규제에 대한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모든 것들을 갖다 만들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모든 규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별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 핀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그 보증인이나 담보 중심의 금융 서비스에서 신용 사회로 나가야 되는 미래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 핀테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핀테크 산업 발전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테고 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과연 그 핀테크 산업 중에서도 과연 블루오션은 어느 영역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지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핀테크 영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장 경쟁력 있고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게 비즈니스할 수 있는 영역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강연 때도 말씀 주셨는데 한국 금융기관 IT 기술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개발 국가 이하에서는 사실 뱅크를 모바일로 하는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렇고 글로벌 모바일 뱅크 플랫폼을 만드는 걸 전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그쪽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지정 없는 은행에 필요한 채팅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체 엔진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화해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정말 인간과 그리고 기술의 융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KDI 스쿨과 함께하는 미래 포럼 4.0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